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DID 마스터 송수영 대표님의 책인데요. 오늘은 제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송수영 대표님 만나 뵙고 이렇게 사인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2019년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DID, 들이대의 약자예요. 그래서 송수영 대표님이 들이대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처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다. 상처가 많을수록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용기와 그런 자신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이렇게 책이 있고 옆에 글을 쓸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서 나에게 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내 스토리를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런 메모장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표정이 학력이나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이다. 표정은 세상이 나를 인식하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표정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햇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살다 보면 늘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성과도 낼 수 없고 점점 더 우울한 인생으로 가라앉게 된다. 비록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을 나설 때는 마음속 3년 후에 살게 될 멋진 집을 그려보라. 자,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울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 산다고 해서 그늘진 얼굴로 다니지 말고 내가 미래에 살 집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가져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도 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 그림을 계속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식물 처리기 회사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시절에 제품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었대요. 그때 서점에 가서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읽고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회장을 찾아가서 꼭 하게 디자인을 부탁드렸대요. 김영세 회장은 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초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로열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었다. 음식물 처리기의 디자인을 확 바꿈으로써 이제 판매량을 굉장히 늘린 거죠. 근데 디자인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수수료, 이제 이 판매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찾아가 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해야 할 결정을 본인이 미리 해버리면 기회는 나에게 영영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일단 찾아가는 것이다. 제안을 하는 것이다.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소년이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집에 빚쟁이가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보고 선생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계속 시를 써보렴. 그 소년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손꼽히는 정호승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목소리에 기쁨과 신뢰와 자신감이 담겨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 스펙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학벌이 모자라도 누구를 만나든 기쁨, 신뢰, 자신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하다. 나도 모르게 나를 아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목소리에 자신감, 좀 크게 말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이 분야 타고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 투자한 시간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 그 연습량이 충분치 않음을 발견한대요. 양이 쌓여야 질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저는 질을 좋게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양을 그냥 쌓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몇 번 거절당하고 받은 상처로 자신이 그 일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능력을 언급할 정도의 시기가 안 된 사람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양적으로 채워지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만약 예고 없이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문제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 문제를 통해 나는 더 지혜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문제가 올 때마다 하는 거죠. 이 힘든 일 속에 어떤 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상처받은 사람들, 타인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소심해요. 그러나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내 성장의 연료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상처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다.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록을 적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 번호를 매기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기고 바빠지고 계획대로 안 돼요. 하지만 철저하게 나의 우선순위 1번에 있는 것을 실행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인생은 선택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1번의 목표가 이루어져 있다. 집요하게 나의 목표 중에 가장 이루어야 할 1번, 여러분의 1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저의 1번 목표는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야기한대요. 하지만 도서관에 소장된 수천 권의 책들은 무료다. 그 책들을 다 읽고 나면 돈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그쵸?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서점에, 도서관에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어 라고 불평을 할 시간에 빨리 가서 그런 관련 책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자, 우리 지금 2019년 5월 현재 경제 굉장히 불안하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참 불안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은 내가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 확실한 사람이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확실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나나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뭐 환경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정치 경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만이 나를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큰 시련이 많이 와요. 그게 뭐 죽음이든 병이든 인간관계든 돈 문제든 이런 것들이 항상 옵니다. 자, 인생의 그릇이 큰 사람은 항상 큰 시련이 온대요. 우리에게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났던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기가 어렵다. 내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고 있는 것이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어떤 사람은 뭐 약물 중독으로 괴로워하다가 진짜 병원도 가고 그러다가 막 교도소도 가고 하다가 그거를 치료하고 나서 타인의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줘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봐야겠다라고 하고 심리치료사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저도 재테크를 하다가 망하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뭐 옛날에 어떤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밥이 없어서 굶어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니까
뭐 빵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상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도서관으로 가보라. 어차피 죽을 것이면 지금 굳이 죽지 않아도 된다. 원 없이 책을 읽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밤이 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자. 너무 닳고 다른 것처럼 살지 말자. 40이 된 사람은 처음 40이 된 것이다. 60이 된 사람도 처음 60이 된 것이다. 내가 아이를 키우거나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마치 이 분야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걸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고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잘 아는 사람은 겪었기 때문에 그냥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일 뿐이죠. 너무 자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때 아이디어를 구해야 될 때 더 이상 익숙한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라. 관계없는 사람, 관계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업종이 다르니까, 아이템이 다르니까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 다른 것들을 관찰하라.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송수영 대표님도 계속 책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책을 무시하면서 가난한 부모와 거친 세상을 원망하다가 일생을 마친다. 책을 읽게 되면요. 세상 원망,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 나한테 사기친 사람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해요?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는 출근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 굶지 않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일상은 기적이다. 현재 나의 상황이 힘들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육아를 잘하고 싶어. 나는 좀 책을 많이 읽고 작가가 되고 싶어. 나는 재테크를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사업에 좀 집중해서 사업 아이템을 하고 싶어.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잡다한 일은 짧은 시간에 모두 처리하고 가장 많은 나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재미있는 일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과감히 포기하라. 저는 당장 재미있는 일,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걸 다 하면서까지 자기 개발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집중이다. 시간은 집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당장 빚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스티브 잡스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상상들은요, 당장 실현되기가 힘들어요. 허무맹랑한 꿈이죠.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개씩만 늘려나가면 인생에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 SNS, 동네 도서관, 생각, 사람, 국가의 지원 제도 등등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활용해 보라고 해요.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100세를 바라보는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60세에서 75세 사이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후회하죠.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참 시간을 흘려보냈어. 내 앞으로 미래는 뭔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대학을 좀 더 좋은 데 갔어야 했는데,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들, 그런 것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 60세에서 75세가 황금기래요. 그럼 우리 삶의 황금기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면 지금 오신 분도 있겠죠? 오늘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과거를 볼 필요가 없고 현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가짐에 맞는 겉모습을 꾸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모를 꾸미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봤어요. 단순히 예쁘고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보고 나의 본 모습을 오해하지 않도록 외면을 가꾸는 것도 나의 중요한 책임이다. 막 머리를 감지 않고 막 여기 수염을 덥수룩하게 나면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아니면 너무 액세서리를 막 화려하게 하면은 그런 것들 해서 나의 어떤 내 내면과 맞는 겉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빨리 성공하고 나서 빨리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앞으로 살아갈 힘까지 소진해버릴 수 있다. 빨리 성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른 성공은 자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빨리 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뛰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계속 뛰는 것. 마라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자, 우리가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꿈을 기록해보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책을 계속 읽는데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2019년 현재 유튜브를 매일 업로드를 영상을 하고 있고요.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했어요. 제가 한 거는 계속 한 거밖에 없어요. 저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6년 정도 했습니다. 6년 동안 그냥 계속 했어요. 어느 순간에 파워블로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발길을 돌려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근데 이걸 하다가 장애물이 생겨요. 에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나랑 안 맞나 보다. 이거 별로 성과가 없네? 하고 딴 거를 또 해요. 하지만 새로운 일도 하다 보면 또다시 장애물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새로운 일도 장애물은 어차피 또 생깁니다. 회피는 회피를 낳는다.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드리대 마스터, DID 마스터, 저의 스승님, 송수영 대표님의 책, 나의 상처의 크기가 나의 사명의 크기다.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의 꿈이 있으신가요? 김유라TV는 여러분의 꿈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